삼국의 꿈은 같습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 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살다가는 그런 상황에서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것보다 좀 더 자기의 뭔가를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북한은 그런데 미국의 성탄절 선물을 언급한 바 있죠. 네,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한중일 정상들이 만났고 특히 방금 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5개월 만에 열렸는데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만요. 저희가 그래픽 하나 준비했는데 네, 크리스마스인데 북한 외무성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해서 일각에서 크리스마스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선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선물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ICBM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ICBM까지는 아닐 것 같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보겠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한일 정상회담 3시에 시작해서 45분간에서 네, 15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모두 발언 정도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도 뭐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게 워낙에 쌓인 부분이 많고 네. 근데 자, 지금 들어오는 화면입니다. 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풀기는 좀 어려웠지 않을까. 분위기 정도를 한번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정도. 그러니까 네. 두 정상이 두 나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작. 네. 뭐 출근은 아니지만 입구다 누가 그런 표현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정상끼리 만나면 반드시 진전이 있기 마련이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외교 당국자들도 며칠 전에 만났었고 네. 한일 관계는 정상화 흐름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전까지를 비교하면요. 네. 일본은 한국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아예 고위급 회담을 하지 않는다. 정상회담 포함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항복을 하지 않음에도 만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진전이 맞죠. 그러나 그 자체가 일본이 그동안의 노선을 완전히 버렸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문제는 또 우리와 일본이 누가 양보하느냐가 굉장히 드러나기 쉬운 회담이기 때문에 네. 이슈이기 때문에 쉽사리 문제가 바로 해결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규제에 대해서 그렇죠. 아마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고 맞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무슨 이야기했을까요? 지소미아 이야기했을까요? 지소미아는 네.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원래는 결국 일본은 이 연계성을 부인하지만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게 중심이 될 겁니다. 일본의 아젠다. 네. 네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네네네. 네. 자, 모두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자, 모두 발언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들을 수 있으면 듣겠습니다. 양국 간 분란을 해결하려면 실질 단답,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시기하고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그 역사의 인적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형성된 면을 공부한 자입니다. 잠시 불편한 면에서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입니다.
日韓両国はお互いと重要な隣国同士であり、対処専門団をはじめとする安全保障に関わる問題について、日韓、そして日米韓の連携は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私としてもこの重要な日韓関係をぜひ改善したいと考えており、今日は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자, 두 정상 다 공교롭게도 솔직한 대화하자, 솔직한 의견 교환하자는 말을 했고요. 네, 네, 같은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몇 달 전에 일본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일단 협상을 하고 정상회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것이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지소미아를 유예한 그 네. 결정을 유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변화를 봤기 때문이고 내부적으로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으면서 일본이 변화를 보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네. 매일매일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변화가 정상회담에 응한 것이고 오늘 뭐 결과가 나와야 봐야 되겠지만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입장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 대국입니다 여전히. GDP 올해 기준으로만 봐도 세계 세 번째 나라고 우리는 10번째 나라인데 두 나라가 경제 문제로 교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처음에 일본 정부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이런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가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본 내부의 전문가들이나 관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수출 규제를 한 것이 단기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위협적인 조치로 느껴지지만 국산화에 성공한다든지 우리가 왜냐하면 원래 규제라는 것은 수입 규제를 해야 맞는 거죠.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 근데 수출 규제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본의 그 품목에 대해서 가장 큰 수입업자인데 자기 수출업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종의 자해 행위에 가까운 행위가 되거든요. 물론 한국에게 더 충격을 줘서 우리를 각성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별로 현명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면 청와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희상 의장이 낸 해법 지금 국회에도 그 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나라 양쪽에서 또 반응이 이렇게 썩 탐탁지는 않는데요. 꽉 막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는 이 문제를 풀 것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두 나라의 기업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해결해 보자.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우회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안부 협상의 재판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문제 삼는 게 배상의 의미고 피해자들도 보상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모든 것을 무마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본의 사죄에 대한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희상 국회의장 안은 그 부분이 다시 매우 모호합니다.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많이 후퇴한 문희상 의장의 안을 일본에서는 뭐 아베 총리뿐 아니라 정치권이나 언론 분위기도 그렇죠. 일절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제 배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싫고요. 이제 또 보상이라는 부분에 치더라도 뭔가 일본 기업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맞닥지 않은 거죠. 그러나 뭐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 완고한 것에 비해서는 진전된 거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소재만 딱 추려서 세 가지를 수출을 막는. 청와대 발표가 있나 본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회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오후 2시부터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고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계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곧 개최하게 될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실무 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님과 함께 독려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얘기 듣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수출 규제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직격탄을 그대로 날렸네요. 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원론적인 면에서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를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 중에 원장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직격탄을 날렸고요. 네. 특히 그게 그냥 완화가 아니라 7월 1일 이전, 다시 말해서 백색 리스트를 했던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원래대로 돌려놔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일본은 이 부분을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논의하자고 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마 강제징용 얘기가 일본 쪽에서 한번 강력하게 제기됐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하자고 한 것을 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변화가 좀 읽혀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는 협상 자체를 거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문제를 삼아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협상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일본은 변화가 있는데 일본은 이 시기를 천천히 굉장히 늦게 시간 끌기 작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지소미아를 유예했던 것이 내부적 방침이 사실상 이 정상회담까지거든요. 그럼 우리의 판단은 뭐냐, 오늘 정상회담을 더 기다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성과인지, 아니면 미진하다고 해서 일본을 촉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다시 지소미아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아마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한중일 세 나라의 정상들의 서밋 영상을 봐도 두 정상,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많이 과거보다는 밝아진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뭘 요청했을까요? 제일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핵 문제일 텐데요. 그렇겠죠. 이 북핵 문제를 우리가 요청하고 중국이 듣는다는 입장보다는 사실상 적어도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쌍궤병양이라든지 쌍중단 같은 데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양국이 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견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중국이 들어준다기보다는 아마 공조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핵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은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북핵에 반대한다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특히 북한이 점점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시 주석이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속도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비슷하지만 우리는 빨리 진행돼서 이것을 비가역적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없이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 대해서만 우리와 좀 차이를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중국도 조금 급해졌죠.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라도 ICBM이라는 레드라인을 건너버리면 중국도 그동안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느리막하게 갔던 중국도 한국과 입장이 지금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의미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여기서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촉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 밑그림으로 좀 흘려주실래요? 미국 전략사령부가 핵무기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네, 사실은 북미 대화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며칠째 이런 영상을 북한을 자극할 만한 영상을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스텔스 폭격기라든지 영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속내는 뭡니까? 미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 국방부에서 이례적으로 그 특전 부대의 그 참수 작전에 대해 아니다. 그거는 네. 대테러 작전인데 한국 국내 언론에서 그걸 마치 북한의 참수작전 영상인 것처럼 해석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유감을 밝혔기 때문에 이 수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북한을 위협해서 참수작전 한다든지 그건 지금 상황에서 전체 판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반적인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찰기를 네. 띄운다든지 오늘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 것 같은 것은 좀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 개시를 위한 뭔가의 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협상의 문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뭡니까? 이 협상은 있어야 내가 다시 만난다. 왜냐하면 하노이의 트라우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나와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나가서 큰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확실한 뭘 주지 않는 다음에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저는 여전히 체제 보장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네.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약속이 뭘 것인가? 미국이 신뢰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할 만하다는 그 보증은 아무래도 네. 구체적인 것은 아마 제재 부분이 아닐까. 물론 네. 거기에는 체제 보장의 약속도 같이 패키지로 담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그래서 하노이에서 영변을 내놓고 영변에 대해 해당하는 어떤 제재 해제가 빅딜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네. 미국은 플레이한다. 미국은 나와서 얘기하자는 네. 것이고 북한은 나오기 전에 힌트를 확실하게 줘야지 나오겠다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체제 보장뿐만 아니고 경제에 대한 제재 네. 완화. 네. 알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